왜 아포칼립스가 닥친 뒤로 다들 온갖 이 능력을 각성했는데 내 능력은 하필 이름이 장강인 사람의 능력만 뺏을 수 있는 걸까? 3년 동안 장강이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만났어. 구걸하며 지내던 절친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왜 다른 사람들 능력은 그렇게 대단한데 난 고작 남의 이름을 장강으로 바꾸는 것뿐인 걸까? 너 뭐라고 했어? 극심한 추위에 아포칼립스가 시작된 후 능력이 너무 쓸모없어서 난 매일 쓰레기를 주우며 하루하루 버텼어. 매일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살았고 툭하면 강도를 당했지? 눈앞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쥐새끼처럼 생긴 남자가 내가 방금 주운 빵 한 조각을 뺏어가는 걸 지켜봤어. 하지만 내 발은 납덩이라도 달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지. 이게 그의 능력인가 봐. 남자는 나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렸어. 하하 웃으며 말하더군. 요즘 세상에 아직도 능력을 각성 못한 쓰레기가 있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은 거냐? 반박하려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꼭 삼켰어. 곧바로 기어 일어나 비굴하게 웃었지. 형님,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중에 좋은 걸 찾으면 꼭 형님께 드릴게요. 눈치는 빠르네. 앞으로 좋은 거 생기면 약국 뒤로 가져와. 잘 들어. 내 이름은 장강강이다. 구독 잊지 마세요. 그 빌어먹을 장강강이 가고 나서 난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어. 아포칼립스가 시작된 뒤 추위에 맞서기 위해 인류는 차례로 이 능력을 각성했어. 그때부터 사회계급은 능력의 강약에 따라 재편되었지. 물에서 불을 내뿜는 것처럼 사기적인 능력도 있었고 복사처럼 평범한 것도 있었어. 물건을 공중에서 가져오는 능력 같은 거 말이야. 그런데 내 능력은 장강의 능력을 뺏는 거였어. 맞아. 오직 이름이 장강인 사람의 능력만 뺏을 수 있는 거지. 3년이 지났는데 장강이라는 사람은 그림자도 못 봤어. 친구들에게 공유해줘. 방금 그놈이 성공에 가장 근접한 경우였는데 근데 왜 이름이 하필 장강강이냐고. 이딴 쓰레기 능력이 아포칼립스에서 무슨 소용이겠어. 아포칼립스 전엔 나도 대도시 화이트 칼라였는데 이젠 누구나 날 짓밟을 수 있으니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골목을 막 빠져나왔을 때 누군가 들고 가던 봉투에 구멍이 난 걸 봤어. 거기서 통조림 하나가 툭 떨어졌지. 난 눈을 번뜩이며 달려들었어. 통조림에 손이 닿는 순간 누군가 달려와 반대쪽을 낚아챘어. 우리 둘 다 절대 놓지 않았지? 상대방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 제발 좀 봐줘. 팔로우도 꼭 부탁해. 나 닷새나 굶었단 말이야. 배고파 죽겠어. 이 목소리는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반쪽이 된 악취를 풍기는 이 사람이 연락이 끊겼던 내 절친 유효연 아니야? 너 유효연이지. 그녀도 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 자부위,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우린 바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 어디 갔었어? 아무리 수소문해도 소식이 없더니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실험을 당했어. 내 능력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버려지더라. 알고 보니 아포칼립스 초기에 이 능력을 연구하는 기관이 생겨서 재밌게 보고 있다면 좋아요. 무작위로 사람들을 잡아갔던 거야. 하지만 유효연의 능력은 너무 형편없어서 연구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나 봐. 그래서 풀어준 거지. 그 말은 좀 안 믿기는데 아무리 쓸모없어도 나보다 더 할까? 지금까지 버티면서 나보다 쓸모없는 능력은 본 적이 없거든. 난 진심으로 위로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 내 능력이 아무리 별로여도 나보다는 나을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반박했어.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누가 더 쓸모없는지 다투고 있을 때 길가로 한 아이가 둥둥 떠서 지나갔어. 맞아. 비행 능력이었지. 유효연은 결국 멘붕이 왔어. 그녀는 콧물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지. 왜? 다음에 올 영상도 기대해줘. 왜 남들은 다 저렇게 대단한데? 난 고작 남의 이름을 장강으로 바꾸는 것뿐이냐고. 난 갑자기 멈칫했어.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물었지? 너 뭐라고 했어? 유효연은 계속 울부짖었어. 걔도 집은 지키는데 이름 바꾸는 게 무슨 공격력이 있겠어. 웃겨 죽이기라도 하라는 거야? 울던 그녀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는지 기대에 찬 얼굴로 나를 돌아봤어. 내 능력이 더 쓸모없다고 했지? 내 능력은 뭔데?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어. 떨리는 손으로 유효연의 손을 잡았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까지 우리 능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지만 오늘 이후로 우린 천하무적이 될 거야.
방금 널 찾았는데 벌써 미쳐버린 거야? 내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야 그녀는 대박이라는 말을 연발했어. 그러니까 내가 장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구의 능력이든 뺏을 수 있다는 거지. 발동 조건도 있어? 난 말문이 막혔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 유효연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발동 조건이 있다는 것도 잊을 뻔했지. 내 표정이 묘해졌어. 댓글로 여러분의 능력을 알려주세요. 장강이 나를 때리기만 하면 그놈 능력은 내 것이 돼. 내 발동 조건은 뭔데? 유효연도 나랑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 그녀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지. 난 사람을 때려야 해. 구호도 외쳐야 하고. 한참을 연구한 끝에 우린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어. 난 유효연을 데리고 약국으로 갔어. 그 뒤편에 있는 장강강의 방문을 두드렸지. 장강강의 능력은 다리에 힘을 빼는 거라 역시나 쓸모없었어.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었지. 문을 열 때 그는 내게서 뺏은 빵을 먹고 있었어. 나를 보더니 좀 의외라는 듯 쳐다보더군. 동생, 진짜 오빠한테 좋은 거 가져왔어. 영상 공유 부탁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장강강의 표정이 점점 음흉해졌어. 알겠어. 내 몸이라도 주겠다는 거지? 그럼 그가 내게 손을 뻗었어. 내 얼굴에 손이 닿기도 전에 뒤에 있던 유효연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의 뺨을 후려갈겼어. 내가 장강이냐? 장강강은 뺨을 맞고 멍해졌어. 자기는 장강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 결국 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 나와 유효연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 감격에 겨워 눈물이 고였지?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팔로우. 드디어 첫 번째 장강을 만난대. 장강은 자기가 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곧바로 화를 내며 내가 감히 날 때려? 라고 했지. 그는 손을 들어 뺨을 한 대 때리려 했어. 그가 손을 휘두르는 순간 난 얼굴을 들이밀었어. 짝! 그는 멍해졌지. 난 눈물이 났어. 바로 이 느낌이야. 난 다리를 흐물거리게 만드는 그의 이 능력을 갖게 됐어. 곧장 한 번 써봤지. 장강강이 바닥에 쓰러졌을 때 그제야 자기 이 능력이 사라진 걸 알아챘어. 하지만 우린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지. 밖으로 나온 뒤에 유효연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 불리야. 앞으로는 억지로 강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너한테 장강들을 잔뜩 보내줄게. 우리 둘은 뜻을 모았어. 지금 이 세상은 실력이 곧 진리니까 우린 반드시 최대한 빨리 더 많이 모아야 해. 더 강력한 이 능력들을 말이야. 하지만 나도 선은 있어. 나쁜 놈들의 이 능력만 뺏을 거야. 나쁜 놈들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 보나마나 빅민가 밖에 블랙 팩토리겠지. 다음 날 나와 유효연은 기운을 보충했어. 우린 해가 지기 전에 블랙 팩토리에 도착했지. 내가 문을 쾅쾅 두드렸어. 그런데 문을 열어준 사람이 아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유효연이 내 팔을 확 붙잡으며 외쳤어. 세상에, 이 사람 내 남자친구 아냐? 난 정정해줬어. 전 남친이야. 고맙게도 말이지. 송백은 유효연을 보고 나서야 옆에 있는 나를 알아봤어. 그는 찌찌 혀를 차더니 말했어. 자부위, 내가 뭘 했어? 이 능력도 없으면서 이 말세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아포칼립스 전 송백의 월급은 내 5분의 1밖에 안 됐어. 내 집에 살고 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척했지. 나한테 온갖 아양을 다 떨더니 그러다 신체 부위를 크게 하거나 작게 만드는 이 능력을 각성하고 나서는 내가 이 능력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나 봐. 자기를 방해할 거라면서 곧바로 날 차버렸지. 그러고는 수준이 딱 맞는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더라고. 신체 부위를 딱딱하게 하거나 말랑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여자였지. 그때 그는 새 여자친구를 끼고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 나한테 말했어. 그동안 나 수발드느라 고생한 점을 봐서 너도 그냥 나 따라와. 난 그 자리에서 뺨을 한 대 갈기고 뒤돌아 나왔지. 그런데 다시 만난 그가 블랙 팩토리에서 일하고 있을 줄이야. 그때 그의 여자친구도 나왔어. 날 보더니 비아냥거렸지. 어머, 이 능력도 없는 쓰레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대. 분명 몸으로 남자들 비위나 맞추며 살았겠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효연이 바로 뺨을 휘둘렀어. 내가 바로 장강이냐? 여자의 얼굴이 눈에 띄게 부어올랐어. 하지만 그녀는 유효연의 이 능력이 뭔지 몰랐지. 대체 뭔지 말이야? 유효연이 너무 당당하니까 함부로 덤비지도 못했어. 그러더니 화가 나서 송백의 품으로 숨어들며 말했어. 자기야, 나 맞았어. 송백은 안쓰러워하며 달랬지. 오빠가 복수해줄게. 장강아, 울지 마.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 나를 뭐라고 불렀어? 너 이름 장강 아니야? 그런 것 같네. 송백은 우릴 보며 콧방귀를 뀌었어.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이미 늦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효연이 바로 뺨을 때려서 고개를 돌려버렸지. 그리고 난 바로 뒤를 이어 돌진했어. 두 사람에게 주먹을 날렸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지. 내가 때린 것도 그들이 날 때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송백은 내 몸에 부딪혀 바닥에 나동그라졌어. 그는 정신을 차리고 여자친구를 감싸 안았지. 완전히 폭발해서 소리쳤어. 너네 미쳤어. 시비 걸러온 거지? 그럼 내 이 능력 맛 좀 봐라. 그가 막 힘을 쓰려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지. 어떻게 된 거야? 내 이 능력이. 옆에 있던 여자도 당황했어. 나도 없어졌어.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렸지. 난 여유롭게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어. 너희, 자기 이 능력은 아직 못 느껴봤지. 그들 두 사람의 이 능력 발동 조건은 너무나 간단했어. 바꾸고 싶은 곳을 쳐다보기만 하면 됐거든. 하루에 2번 쓸 수 있었지. 그래서 난 그 쓰레기 같은 놈의 하반신을 쳐다봤어. 히히 웃으며 말했지. 흐물흐물해져라. 작아져라. 송백은 갑자기 몸의 변화를 눈치챘어. 안색이 확 변했지. 아래를 확인하더니 절망하며 소리쳤어. 자부이,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야기하는 사이 우리가 낸 소동이 이미 블랙 팩토리 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 곧바로 누군가 나를 향해 돌진해왔지. 블랙 팩토리에서 난동을 피우다니. 죽고 싶나 보군.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내 앞에 쓰러졌어. 유효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 어떻게 한 거야? 그 쓰레기 놈의 이 능력을 썼지? 어디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못 봤는데. 난 그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어. 손을 위축. 유효연은 묵묵히 엄지를 치켜 세웠어. 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려 했어. 유효연은 양손을 휘두르며 한 명씩 뺨을 때렸지. 난 이어서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 자진해서 맞으러 다녔어. 10명 넘게 해치우고 나니까 뒤에 있던 놈들은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더라고. 그리고 난 순식간에 10개가 넘는 이 능력을 갖게 됐지. 그들은 날 괴물 보듯 쳐다보며 앞다투어 안으로 도망쳤어. 보스, 누가 깽판 치러 왔습니다. 나와 유효연은 안으로 들어갔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오지 못했지. 가장 어두운 곳에 이르자 주변에는 사람들을 가둔 우리들이 가득했어. 대머리 거구 한 명이 칼을 닫고 있었고 그 옆엔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서 있었지. 유효연은 조금 겁이 났는지 내 뒤로 숨었어. 옆에 있던 부하가 신이 나서 외쳤어. 우리 보스가 나서면 너희는 이제 끝이다. 마른 남자가 다가오더니 우릴 보며 비웃었어. 내 이 능력이 뭔지 알아? 난 솔직하게 말했지. 지금은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그는 내 말을 오해한 게 분명해. 영문도 모르게 우리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유효연을 향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 하하,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이 능력은 처음 보네. 고작 그딴 걸로 블랙 팩토리에 깽판 치러 온 거냐? 알고 보니 그의 이 능력은 상대의 능력을 꿰뚫어 보는 거였어. 옆에 있던 부하가 얼른 주의를 줬지. 그 옆에 있는 놈 조심하세요. 저놈 이 능력은 상대방 능력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군. 마른 남자는 아직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그는 내 주변을 돌면서 주문을 외듯 을조렸지. 다리 흐물거리게 만들기, 크기도 조절하고 단단함도 조절하고, 염동력까지, 백발백중 명사수 능력에, 분산 공격까지. 내 진짜 이 능력은 그 뺏어온 능력들 뒤에 숨겨져 있지. 키다리는 한참을 올려다봐도 끝이 안 보이는지 겁에 질려 바로 무릎을 꿇어버렸어. 대머리 보스한테 말하더군. 보스, 그냥 항복하지요. 보스는 침을 뱉으며 말했어. 계집애 하나한테 겁이라도 집어먹은 거냐? 한 사람 몸에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 건 처음 봐요. 저건 괴물이라고요. 하지만 보스는 믿지 않았어. 칼을 들고 바로 달려들었지. 그런데 그 순간 유효연한테 속수무책으로 뺨을 한 대 맞더니 30분 뒤 난 그놈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있었어. 손바닥에선 전기가 지지직거렸지. 이 대머리가 보스 자리에 오른 이유가 있었어. 수백 명을 충성하게 만든 건 바로 그의 뇌전 능력 덕분이었지. 이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이 능력은 바로 자연 속성을 다루는 거야. 적이 다가오기도 전에 전기로 마비시켜버리니까. 내 앞에는 사람들이 공손하게 한 줄로 서 있었어. 난 손을 크게 휘저으며 말했지. 오늘부터 내가 너희의 새 보스다. 여긴 더 이상 불법 공장이 아니야.
우린 공익보안공사를 차릴 거다. 유효연이 내 옆에 서서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어. 남고 싶은 사람은 먹고 자는 거 책임진다. 싫은 사람은 이름을 장강으로 바꿔라. 이름이 장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봤지? 이 세계에서 능력이 없으면 쓰레기 취급받지만 능력만 있다면 누구 밑에서 일하든 상관없지 않나? 망설이던 사람들도 곧바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어. 나한테 능력을 뺏긴 녀석들도 공장에 남아서 보급팀 일을 하겠다고 했지? 유효연은 아주 신이 났어.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이더군. 어릴 때 TV 보면서 황제 옆에 있는 내시가 참 위풍당당해 보였거든. 드디어 고통 없이 그 자리에 앉게 된대. 난 손짓을 하며 말했어. 내일 내 방으로 와. 기분 좋게 해줄 테니까. 유효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날 보더니 말없이 가슴을 부여잡았어. 불법 공장의 대변신. 장강보안공사. 홍보부터 시작해야겠지. 정비를 마친 뒤 난 사람들을 데리고 빈민가로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 거리의 무법자들을 소탕하는 일부터 변이된 야수들을 처치하는 일, 할머니 길 건너드리는 사소한 일까지 말이야. 그러면서 은근슬쩍 경고도 했지. 능력을 써서 나쁜 짓을 일삼는 놈들한테 말 안 들으면 이름을 장강으로 바꾸겠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 식구들이 점점 늘어났고 민간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대가 없이 선행을 베푸는 신비한 조직이 있다고 말이야. 그 조직 사람들은 다 장강이라고 불린다는 소문이었지. 대외적인 명성은 좋아졌지만 사람이 많아지니 내부적으로 말썽도 많아졌어. 오늘도 벌써 몇 명이나 하소연하러 왔더라고. 장강이랑 장강이 싸워요. 장강이 장강보다 못하다고 장강이 그랬대요. 이건 분명 장강이 이간질한 거예요. 듣다 보니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됐어.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었지. 다들 장강이라고 부르니 구분이 안 가잖아. 위기 질서도 안 잡히고. 그래서 유효연이랑 같이 장강들을 다 불러 모았어. 송백은 이제 자기가 장강이라고 굳게 믿고 있더라고. 난 어쩔 수 없이 말했지. 본명은 장강이고 별명은 쓰레기 강이다. 그리고 놈의 새 여친을 가리키며 넌 강인녀 해. 노란 머리는 노란강. 귀걸이 한 놈은 귀걸이강. 유효연이랑 난 각자의 특징에 맞춰서 별명을 하나씩 지어줬어. 마지막으로 대머리 보스 차례가 됐지. 넌 빡빡강 해라. 다들 자기 별명 잘 기억해. 앞으로 회사에선 본명 말고 별명으로만 부른다.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나니 밖에서 경비를 서던 부하가 갑자기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 당황해서 외치더군. 사장님, 누가 행패 부리러 왔는데요? 난 못마땅해서 한마디 했지. 교양 있게 좀 말해. 우린 정식 회사잖아. 행패가 뭐냐? 기업 간 교류라고 해야지. 그러다 대놓고 아기를 품은 듯한 검은 패딩 차림의 남자를 보게 됐어. 어허, 진짜 행패 부리러 온 거 맞네. 난 능력을 가동했어. 키다리 녀석한테 뺏은 간파 능력을 써서 시선을 그에게 고정했지. 그리고 바로 결론을 내렸어. 이 사람 몸에선 어떤 이 능력의 파동도 느껴지지 않았어. 그냥 능력이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지. 약육강식의 말세에 평범한 사람이 혼자서 불법 공장을 개조한 보안회사에 발을 들였다는 건 갈 곳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렸거나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뜻이지. 하지만 간파 능력은 틀린 적이 없었어. 능력이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 당신이 장강보안공사의 사장입니까? 남자가 먼저 입을 뺐어.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더군. 추워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상석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에 뇌전 능력을 가동했어. 손가락 끝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지. 난 덤덤하게 대답했어. 내가 자부이다. 혼자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지? 남자는 서둘러 두 발짝 앞으로 다가오더니 아주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전 모불범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좀 청하러 왔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많이 걷어주신다고요? 제발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유효연이 내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물었어. 도움, 이 아포칼립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너 무슨 능력이 있는데? 모불범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어. 전 이 능력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빠릿빠릿합니다. 잡일은 뭐든 할 수 있어요. 짐 나르기나 물자 정리도 다 가능합니다. 전 이 능력 연구소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망쳐 여기까지 왔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거절당하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이 능력 연구소.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다.
유효연. 당시에 이 연구소로 끌려가 실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지. 그들은 각성자들을 납치해 실험 도구로 삼는 짓을 일삼아. 악명이 아주 높았어. 하지만 모불범은 이 능력조차 없는 일반인인데 연구소는 왜 그를 쫓고 있는 걸까? 능력이 없다고. 연구소에서 왜 널 노리는 거지? 모불범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더니 곧바로 해명했다. 예전에 연구소 근처에서 자력부로 일한 적이 있어요. 우연히 그들의 잔인한 실험 장면을 목격했죠. 비밀이 새 나갈까 봐 겁이 났는지 계속 사람을 보내 절 죽이려 했어요. 전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유효연이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그냥 거두어 주는 게 어때? 능력도 없는 놈인데 무슨 사고를 치겠어. 일손 하나 늘고 좋잖아. 어쩌면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캐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난 잠시 고민하며 이 능력 투시를 사용했다. 반복해서 확인해봐도 모불범에게서는 정말 아무런 이 능력 파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눈동자의 서린 당혹감과 공포도 연기 같지는 않았다. 마침 회사에 보급 관리를 맡을 인력이 부족하던 참이었다. 그를 남겨둬도 상관없겠지? 좋아, 넌 남아도 된다. 황모강, 그를 보급 구역으로 데려가 물자를 정리하는 일을 맡겨 음식은 일한 만큼 배분하고 게으름 피우지 못하게 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불범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가득했다.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불범은 정말 자신의 말대로 부지런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는 보급 구역의 물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물자 등록 절차까지 스스로 개선했다. 덕분에 배분 효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는 말수가 적고 성격도 침착해서 다른 장관들과도 꽤 원만하게 지냈다. 유효연은 내 앞에서 몇 번이나 그를 칭찬했다. 그 친구 참 믿음직해. 나 역시 서서히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모불범은 매일 제 시간에 일을 시작했고 회사의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 가끔 내가 연구소 상황을 물어봐도 그는 그저 말끝을 흐리며 자신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답했다. 그저 연구소 경비가 매우 삼엄했고 그곳에 강력한 각성자들이 많았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었다. 유효연의 과거 경험과도 대략 일치했기에 그가 평범한 피난민일 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일주일 뒤 깊은 밤, 나는 방 안에서 몸속의 이 능력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이 능력들의 발동 순서를 최적화해서 더 매끄럽게 연계되도록 시도하는 중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 몸에 청력 강화 능력이 없었더라면 절대 알아채지 못했을 소리였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기척을 죽이고 시선을 문 쪽으로 고정했다. 문이 살며시 열리며 틈이 생겼고 모불범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푸른색 약물이 들려 있었다. 얼굴에서는 예전의 겸손함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서늘한 집념만이 감돌았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다. 다른 사람들을 끼우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자부이, 타인의 능력을 빼앗는 내 솜씨는 정말 놀랍더군. 모불범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흥분은 감추지 못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두 능력의 조합이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줄이야? 넌 피난민이 아니군. 이 능력 연구소 놈이지. 모불범이 픽 웃었다. 제법 똑똑하네. 난 연구소에서 최신 개발한 이 능력 은폐 약물을 복용했지. 이 약물은 모든 이 능력 파동을 일시적으로 차단해주거든. 내가 날 무능력자로 착각하게 만든 비결이지. 너한테 접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잡일이나 하고 있었겠어? 모불범이 비웃으며 손에 든 푸른색 약물을 들어 보였다. 이 약물은 내가 지금까지 약탈한 모든 능력을 강제로 분리해낼 거다. 주사하기만 하면 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지. 어린애 하나도 못 이기는 쓰레기 말이야. 그리고 내 능력은 우리 연구소의 차지가 될 거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내게 달려들었다. 약물이 든 주사기가 내 목덜미를 겨냥했다. 내가 전격 능력을 발동해 그를 밀쳐내려던 찰나 문 밖에서 급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유효연이었다. 자부이, 조심해. 자기 전에 내가 저녁을 안 먹은 게 생각나서 압축 비스킷을 챙겨오던 길이었나 보다. 그러다 딱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유효연이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러더니 대뜸 모불범의 뺨을 후려쳤다. 동시에 그 익숙한 구호를 외쳤다. 내 이름이 장강이냐? 찰진 싸다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불범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멍해졌다. 약물을 든 손은 공중에 멈춰 섰고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장강. 그래, 난 장강이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영역을 포함한 여러 능력을 발동했다. 선수를 쳐서 모불범의 손에서 푸른색 약물을 뺏어왔다. 이어지는 전격 능력 발동. 미세한 전류가 모불범의 몸을 휘감았고 그는 온몸을 경련하며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고작 약물 하나로 내 능력을 뺏을 수 있을 줄 알았나? 나는 비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내 능력의 발동 조건을 잊은 모양인데 이름이 장강인 사람이 날 공격하면 그의 능력은 내 것이 된다. 방금 내가 내게 달려든 행위도 공격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지. 모불범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얼굴이 경악과 억울함으로 물들었다. 아니야, 내 이름은 장강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박탈 능력을 발동했다. 모불범의 몸에서 순수한 이 능력이 뿜어져 나와 내 몸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의 진짜 능력은 난 착한 사람이야였다. 이 능력이 발동되면 처음 보는 사람도 그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어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아까는 은폐 약물 때문에 가려져 있었을 뿐. 그의 능력을 빼앗은 후 나는 연달아 여러 구속 능력을 펼쳤다. 유효연이 숨을 헐떡이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바닥에 묶여있는 모불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놈을 지하실에 가두고 엄중히 감시해. 연구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놈이니 천천히 신문해 봐야겠어.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모불범을 신문했다. 번개 이 능력의 위압감과 진실을 말하게 하는 이 능력의 작용으로 모불범은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능력 연구소는 줄곧 이 능력의 전이와 강화 기술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들은 각성자들을 납치해 잔혹한 실험을 했지만 끝내 핵심적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내 이 능력에 대해 알게 되자 연구소의 고위층은 뛰듯이 기뻐했다. 내 이 능력을 뺏기만 하면 이 능력을 대량으로 전이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이 종말의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모불범의 입을 통해 연구소의 정확한 위치와 내부 구조, 그리고 경비 상황을 알아냈다. 연구소는 폐쇄된 지하 군사기지에 건설되어 경비가 매우 삼엄했다. 강력한 전투형 이능력자들도 많았고 이 능력을 구속하는 장비들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었다. 이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나는 회사의 모든 핵심 멤버를 소집하여 기습 계획을 세웠다. 이자강의 물 이능력으로 외곽을 돌파하고 백모장과 혼원장 방어벽을 무너뜨리며 수많은 장강들을 이끌고 경비병들을 교란했다. 나는 유효연을 데리고 연구소의 핵심 구역으로 직행했다. 전투 당일, 우리는 어둠을 틈타 출발했다. 모불범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지하 군사기지에 성공적으로 잠입할 수 있었다. 이자강의 물 이능력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몇 줄기의 강력한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자 외곽 방어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경비병들 역시 물세례의 속수무책으로 당해 전투력을 잃었다. 전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우리는 연구소의 모든 실험 설비를 파괴하고 감금되어 있던 각성자들을 구출했으며 연구소의 세력을 완전히 와해시켰다. 실험에 가담했던 연구원들과 악질 경비병들은 이 능력을 빼앗긴 채 구금되거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연구소라는 큰 골칫덩이를 해결하자 장강보안 공사의 명성은 자자해졌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생존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우리의 관리 아래 공동체는 질서를 되찾았다. 생존자들은 더 이상 거리를 헤매지 않았고 약탈이나 박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에게 보내는 민간의 평판은 날로 높아졌다. 장강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정의와 질서,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나와 유효연의 이 능력 조합 역시 생존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이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다.